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본다는 것이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행복하게 대가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5가지 기준을 말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내가 어찌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장난했나 이런 소리들. 왜냐, 모든 사람이 다 좋잖아요, 그지? 근데 그게 무슨 행복의 조건이냐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반갑게 대해주는 게 처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어디서 찾고 계세요?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들인데 꿈을 어디서 찾으세요? 근데 저를 소개하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지내간 거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아버지가 85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형님도 85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버지 형만큼 살면 나는 이제 2년 남았어요. 올해 83살이니까. 떠나기 전에 내가 배우고 경험했던 거, 정보 모든 걸 나눠주고는 길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책을 써서 나눠주는 것이고 하나는 강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꿈을 꾸고 있나요? 지금 과연 행복하십니까? 잘 살아갈 자신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저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본다는 것이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영국에서는요, 정원이 넓은 집에 살면 잘 산다 그래요. 프랑스에서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회봉사를 많이 하면서 살면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다 그러고, 일본에서는 가정에 충실하면서 건강하면 그게 행복하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부자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이 뭐냐? 5가지를 감추렸어요. 장수, 건강, 부, 요덕, 고정명. 우리는 복이 또 자식 복 있다, 처복이 있다, 먹을 복이 있다, 참복이 있다, 뭐 복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한 사람에게 모든 복을 몰아주진 않는다 하는 것을 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이 뭐냐? 선생님 결혼하셨나요? 내가 보기엔 미스로 보이는데 이건 교제 멘트입니다. 결혼할 적에 바로 오케이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지? 일단 밀당을 하자, 그지? 하다가 어느 단계 가면은 마음이 좀 잡히면 남자에게 묻습니다. 나랑 결혼하면 어떻게 해줄 건데? 남자의 대답은 다 한결같이 너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해줘. 이러면 그 다음 말하는 건 너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게 뻥인 거 아시죠? 대개 남자들은 그래 뻥을 칩니다. 그래도 이제 알면서도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철학자의 대표적이잖아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어록은 너 자신 알라 이랬는데, 소크라테스가 뭐 석공으로서 결혼을 했는데 제자들이 묻잖아요. 선생님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야 인마 결혼은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다. 어차피 후회할 바에 한번 해보고 후회하라. 마음에 드는 아내를 맞이하면 너 행복하게 살 거고 악철 만나면 철학자 된다. 제자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플라톤을 여럿 있는데, 플라톤이 나이가 1m 60밖에 안 됩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근데 행복에 대한 건 엄청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행복하게 대가라 그럽니다. 그 사람이 5가지 기준을 말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조금 부족한 재산, 부족한 용모, 절박게 알아주는 명예, 싸움을 해도 뭐 두 사람에게 제일 체력, 말솜씨도 또 박수 안 받는 말솜씨. 이거 내가 어찌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장난했나 이런 소리대로.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좋잖아요, 그지? 근데 그게 무슨 행복의 조건이냐고. 그래서 항상 보람은 꿈을 꿨다가 꿈을 이룰 적에 가장 행복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꿈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이 주제가 너무 마음에 닿는 거예요. 꿈은 개인 꿈이 있고 집단의 꿈이 있습니다. 꿈이라고 말하면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왜 꿈을 꾸고 있느냐 그래요. 꾼다는 게 무슨 뜻이죠? 노사연의 노래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익힌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이 있습니다. 꾼다는 의미가 돈 좀 꿔달라 그러잖아요. 그 뭐야? 앞단계 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주에 갚을 테니까. 그러니까 꿈을 꾼다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루고 싶은 게 뭐냐? 사실 세종대왕의 꿈이 있어서 뭘까요? 가장 높은 고귀한 꿈은 한글을 맹그는 거였습니다. 거란족이라든가 여진족이라든가 다 중국에 흡수됐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국의 옆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유일하게 접하고 있으면서도 이 경기 한글의 문화, 글, 이게 세종대왕의 공로 중에 크다 말씀드리면서, 꿈 얘기를 하니까 마틴 루터 킹의 꿈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흑인 인권가잖아요. 젊어서부터 흑인 인권이고 목사인데 다니면서 연설을 했어요. 토인비가 말했잖아요. 앞으로의 문제는 수행 문제가 문제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 평가하는 나라에 살게 되는 꿈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니까 백인들이 39살짜리를 암살했어요. 물론 노벨 평화상을 받은 유명한 분이지만은, 그런데 이 꿈이 이루어졌어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흑인이 드디어 대통령이 되는 미국 사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이 이루어졌다, 저는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꿈이 없었느냐? 쌍놈은 처저 양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도 신분이동이 안 돼. 가파치, 가죽 다루는 사람, 뱃사공, 그리고 산업공상, 헌빈, 농사꾼, 장사꾼,
근데 이거를 지금 철폐해가지고 깨졌어요. 행복한 꿈을 꾸는 거야. 가난해도 부자를 꿈꿀 수 있는 거야. 과거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못 배워도 자식을 가르치고 실패해도 다시 희망을 갖고, 이것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일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등한 꿈을 이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나은 내일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 소박한 우리의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 뭘까요? 우리들은 대개 세 가지를 얘기하면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래 살면 뭐합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몸 아프면 살아봐야 복이 없는 거죠. 거기 위해서는 잘 먹고 운동해야 된다는 건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은 성공해야 돼요. 성공하려면 뭐냐? 노력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성공이 됩니까? 근데 여기다 또 하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를 갖겠다,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 벌기 위해서는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사다가 만들어서 비싸게 받거나, 아니면 물건 사다가 이윤부터 가지고 팔거나,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떻게 밝은 미래를 디자인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느냐? 아니에요. 비교해서 착각하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한을 통틀어서 가장 권력을 한 손에 쥐었던 사람을 뽑으라면 누굽니까? 김일성 아들 김정일입니다. 권력을 손에 쥐었죠. 돈을 벌고자 하잖아요. 돈을 누가 가장 먼저 머리 우리나라에? 이건희 씨잖아. 김정일 씨나 이건희 씨는 저하고 한동갑입니다. 다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나는 장수인데 그들보다 더 행복하냐? 이게 비교해서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감히 이건희 씨의 인생과 나를 비교한다는 건 그건 넌센스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다만 장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생각에 착각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꿈과 행복은 당사자의 주관적인 가치다라는 겁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모두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공통적인 가치는 아니야. 어느 사람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이 사람은요 몸을 버려가면서 밥 먹지 않고 굶어가면서 돈을 벌고, 돈 벌기 위해서는 비싼 방법을 하지 않아. 어떤 말에 돈을 벌어. 그러다 가치 꿈을 이루는 거야 이 사람. 어느 사람은 기록을 가치로 삼아요. 에베레스트산에 오르는 엄홍길 대장 8,000m가 넘는 거를 16봉을 정복하는 바람에 세계 최초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기록을 가치로 삼는 거야. 근데 그 사람 기록이 우리가 행복을 공통 느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행복이야. 다른 사람의 일은 타산지석으로 삼아가지고 나의 삶에다 대비하는 거야. 비교할 때. 이런 것이 이제 절대적인 게 아니라 진리의 법칙이 있다. 한국 사회는 4.19를 거쳐서 5.16을 거치고 민주화 남북 대결 지금 일어나는데 이것이 모든 게 기억하고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현재가 밝으면 과거에 어두운 것이 밝아져. 현재가 어두우면 밝아진 게 어두워지는 거야. 정주영 씨가 옛날에 가난했다, 돈 못 벌었다 하는 건 자랑스러운 거야. 왜? 지금이 화려하니까. 근데 만약 노숙자가 과거에 내가 엄청난 사람이었다고 한다고 쳐다보겠습니까? 역사라는 건 이런 것이다 하면서 국가도 기업도 약점이 있다 이게. 뭐냐면 생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내 인생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독립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야.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돈을 벌어야 돼요. 돈 벌지 않고 살 길이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는 원인이 연습을 못해 실패하는 것입니다.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비가 결혼식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세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얼마나 황태자하고 다이애나비 세기의 미인이고, 근데 경험이 없어. 살아본 경험이. 그 파경이 났어요. 연습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혼을 한번 살아보고 하려고 한다 이게.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역시 일리는 있는 얘기다 하는 생각이 뭐냐면, 저 뒤에 계신 선생님 결혼하셨죠? 사모님 생각을 아십니까? 잘 알아요? 몰라요. 과거는 어떤 것이 고칠 수 없으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은 만족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 강사를 초청받아 왔습니다. 강의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정도면 오늘 강사 잘 왔다 생각하고, 점심에 식당에 갔더니 음식이 짜. 그래도 이 정도는 맛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꿈을 미래에 두는 거야. 너 평생 전세방에 살아야 되면 아마 화낼걸? 나도 집을 갖겠다는 꿈을 갖는 거야. 애기를 낳아도 학교 보냈더니 공부를 못해. 둘째가 잘할 거다. 둘째 보냈더니 못해. 그럼 손자는 잘할 거다. 꿈을 미래에 갖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내간 건 감사하고 오늘은 만족하고 미래의 꿈을 갖는 라이프 패턴을 가지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